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저녁에 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개인적 소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신화의 세계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신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시대가 있었죠. 이거 외에도 종교, 철학, 좀 여러 가지 거를 좀 다루고 싶은데, 좀 요즘 내가 너무 이 사업이 바빠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얼마나 내가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의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강원 의원실에서 이제 2015년 기준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몇 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물론 이건 이제 근로소득자, 급여소득자를 잣댄 건데,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근로소득자가 총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해도 한 1,800만 명 된다 치고, 그렇죠?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지금 6천만 명 치면 6천만 명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3천만 명이 좀 넘죠.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지만 노령화 때문에.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한 60% 정도는 급여소득자, 그다음에 실업자 빼고 한 30% 밑으로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이 기준을 보세요. 물론 이제 근로소득자는 이제 특별한 문제 없고 명퇴하고 조기 퇴직 없으면은 끝까지 간다는 얘기지만, 늘 명심하실 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나라가 발전기 때는 갖고 있는 부동산이 나중에 그걸 갖고 있으면은 큰 재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는 안 팔아먹고 아끼고 집 한 채라도 서울에 갖고 있으면은 몇십억 갑니다, 이게.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노인네들이 기본적으로 몇십억은 있어요. 발전기 시대 때 채권 사놓은 거, 부동산 떨어져 거품에 의해서 바닥을 쳤지만 4분의 1 토막 났지만 채권 사놓은 게 많아요. 국채 사놓은 게. 그래도 일본 노인네들은 70대 이상 노인네들은 그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양원 가서 자기 죽을 때까지 쓸 정도의 돈이 적어도 10억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명하게 인생을 살았으면은 70대 이상 노인네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몇십억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노인 빈곤이죠. 근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자살률 1인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들 봅시다. 우리 58년 개띠부터 70년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지금 이제 은퇴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2028년 정도 되면은 완벽하게 은퇴합니다. 은퇴한다는 얘기는 근로소득자들이 퇴직한다는 얘기예요. 65세가 되면. 임금 피크제에 있어서 끝까지 직장에 붙어 있고 공무원들이 있겠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이거보다 더 이직률이 더 심하죠. 자영업자 잘 된 사람들은 많은 돈 벌지만 열에 한두 놈 잘 되고 나머지 50%는 3년 이내에 망하고, 나머지 20, 30%는 겨우 목숨 붙이고 그냥 유지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대세는 근로소득자가 많아요. 한 60% 되고, 자영업자 30%, 나머지 실업자입니다. 그러면 내 소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오히려 더 줄어들 거예요. 자산의 가치 있는 거, 그냥 내 집 하나 있고 살 거면은 이사 안 다니고 하는 거에 만족해야지. 이거 갖고 노후에 몇십 년 있다가 큰 재산이 돼서 자식들한테 크게 물려줄 만한 게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자기 전문적인 영역을 찾아서 끝까지 돈을 벌어야 돼요. 적어도 경제활동을 70세까지는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제 나이 지금 50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저도 20년 이상은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안에 부동산이나 뭘 사놔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소수예요. 주식이나 다 깨졌을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럼 뭐 합니까? 예?
열심히 벌어야죠. 그 다음에 그간에 50년, 저 같은 경우도 50년 동안 실패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갈고 닦은 그 내공으로 앞으로 20년을 잘 먹고 살아, 돈 벌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예?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로소득자도 보게 되면은, 내 동생 같은 경우에 뭐 현대 대기업을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이 연봉이 차장급이면은 한 1억 좀 넘어요. 1억 2천, 4천까지 될까요? 그다음에 부장급 정도 되면 2억, 대기업 기준으로 2억 좀 못 받아요. 이 관리 이사급 돼야지 2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2억에서 뭐 성과계 하면은, 보면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15년도 귀속 연도 근로소득 천분위 구간 근로소득자의 하나입니다. 상위 0.1%는 얼마를 벌까요? 예? 상위 0.1%는 월 평균 한 5천만 원 이상 봅니다. 그러면은 연으로 찌면 6억 정도 벌어요. 그러면은 뭐 럭셔리한 계급이죠. 럭셔리한 계급이고, 그 상위 1%에 들려면은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월 평균 1200 정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위 1%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빚이 없어야 되고요. 빚이 있어도 지금 갖고 있는 자산과 뚱쳐갖고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경우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위 10%는 들기 쉽나요? 상위 10%는 연봉 한 7천, 월 평균 급여가 5, 600 정도 나와야 돼요. 그게 상위 10%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50%, 상위 50%는 훅 떨어집니다. 월 평균 200만 원 소득도 안 돼요. 그리고 연봉이 2,50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지죠. 그러니까 내가 중산층이다 이거예요.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50%가 중산층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이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에서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음성 하면 3만 달러가 넘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게 환율 110 칩니다. 그러면은 1인당 3,300 벌죠.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곱하면은 총 가계 소득이 1억 3천이 나와야 돼요. 세금 막 이게 떼고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돈 떼면은 한 1억 2천 정도. 총 가계 소득이 4인 가족, 자식 두 부부가 벌어서 이게 소득이 됩니까? 상위 1%면은 뭐 남자 혼자 벌어도 되죠. 1억 5천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가뿐하게 우리나라 에버리지 GNP라고 그러죠. 그걸 그러니까 이게 참 허구예요. 그러니까 상위 50% 아니 기본적으로 중위 그룹이 받는 총 가계소득이 우리나라의 GNP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GDP를 나눈 GNP가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안 와닿죠? 오히려 1억 5천 정도 월 가계소득이 돼야지 상위 1%예요. 너무 거의 괴리가 멉니다. 그렇죠? 이 표지를 보시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이야 그 에버리지가 어렵죠. 그래서 버는 거 투자된 자본금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근로소득자 2배를 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1억 연봉이다 치면은 자영업자 2억 순수 매출을 올려도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또 경쟁에서 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생각하시고.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은 상위 1%에 드는 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쓸데없는 짓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자산이나 이런데, 부동산이나 이런데, 현물 특히 이런데 투자해 갖고 불로소득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 분야 파서 열심히 해서 하셔야죠. 빚을 줄이시고, 빚은 갚으세요. 빚을, 은행은 최후 망합니다. 망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개인이 망해요. 가게가 망하고 가정이 붕괴되죠. 그 다음에 기업이 망하고
그다음에 기업 중에서 최고 보루가 은행이에요.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은행과 제1금융, 제2금융권, 제3금융권들 우리 국민들 피고름을 빨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거의 뭐 가계부채가 1,000조 이상 늘어났죠. 근데 금리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 안 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올리면서 서민들 거품에 부추겨서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 악착같이 빨아낼 겁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시고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이제는 뭐 그렇게 뭐 땅을 사놨는데 뭐 몇 년 지나보면 10배가 올랐네. 뭐 현찰 안 되면 의미도 없는 거고요. 이제는 부동산이나 특별한 핫스팟 지역 빼놓고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로소득을 올려야지만 선진국에서처럼 실업률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 국민 개개인이 버는 소득이 중요해요. 소득이 에버리지로 쭉 유지가 되면은 빚도 금방 갚아요. 그리고 금방 생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품에 취해서 신용을 빌려다 쓰고 다 빚이잖아요. 그렇게 10년이 뭐예요? 5년도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내 소득이 뒷받침 안 되면은. 그래서 소득이 뒷받침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파고 드세요. 지금 여러 가지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뭐 상위 0.1%는 우리랑 사는 세계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지금 반세기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귀족층이 생겼습니다. 우리랑 거의 사는 공간이 틀려요. 틀리고 만날 수도 없어요, 얘네들은. 뭐 삼성 이재용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같은 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재용이가 있네? 그러지 않아요. 귀족입니다. 급이 달라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상위 0.5%네. 얼마입니까? 0.5% 3억 벌어요. 3억. 총 연봉이 3억 2천.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금액 상위 1% 2억, 2% 1억, 3% 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뭐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개인이 살아날까 그 방식은 앞으로 건강하게 그 안에 뭐 맨땅에 헤딩하고 별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50대부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40대 후반부터 정신 차려서 내 분야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꾸준히 하셔야 되고 자기 직업적인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파면은 남이 못 따라옵니다. 예? 그 안에 나의 실패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셔야 돼요. 어떤 분야든 어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업이 의사든 변호사든 똑같아요. 의사 변호사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치킨을 튀겨 팔아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자, 인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분야를 찾아서 그 내 체력 뭐 눈도 침침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해안과 지혜와 그런 경험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앞으로 70세까지 뭐 여유가 된 허락한다면은 75세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런 나이 든 사람의 연륜과 이걸 못 따라가면 노하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 적당히 하시고 결국 우리 586 개띠부터 706 개띠까지 베이비 부모의 가장 큰 자산은 뭐 무돈 부동산이 효자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내 몸 하나 건강하게 70, 80대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내 그 전문 분야를 가질 수 있고 직장에서 안 쫓겨나와서 추대받으면서 관리직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찾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재테크예요. 부동산 갖고 있는 부동산 빚으로 절반 빚으로 샀고 나머지 내 돈을 샀다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면은 결국 은행 거예요. 내 자산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고령화, 저성장의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렇게 버티고 생산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애새끼 많이 나갖고 막 해서 그냥 노동력 때려 먹어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한국은 끝났습니다. 애를 안 낳잖아요. 머리 총 맞지 않고서는 젊은 부부가 일찍 결혼해서 애 안 낳아요. 어? 하나, 둘, 셋을 낳겠습니까? 현명해집시다. 내 소득, 다달이 내 소득, 1년 내 소득, 쓸데없는데 불로소득 생각하지 마시고, 돈 보스코이요? 그 사기라고 내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불로소득을 생각하지 마세요. 불로소득이 횡행한 나라 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 도박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왜 도박을 나라에서 근절합니까? 그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으로는 가치가 왜곡되고 모든 인간의 성실한 노동의 가치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거품 막 띄우는 것도 보게 되면은 그 인간의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고 그런 전문 기술적인 그 숙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행과 행운을 바라게 되잖아. 그렇지만 요행과 행운을 바라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로또 8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800만 분의 그 한 명만 그냥 대박 커서 살고 뭐 저거 큰 돈도 아니지만 요즘 뭐 한 10억 받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살라고요? 경제는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보게 되면은 거대한 대자연의 생태가 똑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리거나 한쪽만 잘 살면 나머지는 다 굶어줘. 아사직전이면 생태가 파괴되잖아요. 가늘고 길게 현명하게 사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이제 100년이 다다르는 시기에서 버틸 수 있는 현명한 길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경제 공부하세요. 경제책 몇 권은 적어도 읽으세요. 에? 읽어보면은 적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